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사회를 맡게 된 인천전자마이스터고등학교 교무기획부장 심나경입니다. 지금부터 유튜브를 통한 인천전자마이스터고등학교 2021학년도 신입생 모집을 위한 입학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입학 설명회 진행 중에 궁금한 사항은 댓글을 통해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입학 설명회 진행 순서는 학교장 인사말씀, 마이스터고 운영 안내, 신입생 입학 전형 안내 순으로 진행됩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입학 설명회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본교 김봉영 교장 선생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천전자 마이스터고등학교 학교장 김봉영입니다. 이렇게 유튜브로 온라인 입학 설명에 참여하신 우리 중학교 학생, 학부모님, 그 모든 시청자분들에게 환영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전혀 생각지도 못하는 그러한 일상의 변화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럼으로써 불확실한 그런 미래의 어떤 세계에 살고 있는 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기술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불확실한 미래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인데, 그러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사람들은 어디 가든지 생계를 유지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러한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에 기술력은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인천전자 마이스터고등학교는 여러분들에게 매우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그런 최첨단의 기술력을 소유하는데 어떤 큰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반적인 얘기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얘기를 하겠지만 저는 장점 3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 인사말을 마칠까 합니다. 첫 번째는 학생들이 착합니다. 그리고 목표의식이 뚜렷하고 학교 분위기가 참 좋습니다. 인천전자 마이스터고등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은 대부분이 참으로 열심히 학생들을 가르치시고 지도하고 진짜 부모님처럼, 그 다음에 누나, 오빠처럼 우리 학생들을 많이 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반려자는, 동반자는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학창시절에, 인생에 있어서 학창시절 이 3년 동안에 진짜 어떠한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마 여러분들 인생에 있어서 큰 갈림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봤을 때 우리 인천전자 마이스터고 학생들은 아마 같은 친구들, 선후배를 통해서 아마 여러분들에게 인생에 있어서 큰 동반자가 될 것입니다. 아울러서 우리 친구들은 한 20년, 30년 후에 우리나라 산업사회의 리더들이 될 사람들입니다. 그런 곳에서 여러분들이 3년을 공부한다는 것은 여러분들 인생에 있어서 큰 행운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수한 기술력입니다. 우리 학교 학생들이 3년 동안 기초 기본교육을 충실하게 배워서 그 결과로 기업체들, 또한 대학 교수님들이 우리 학교 학생들의 기술력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90% 이상의 매년 높은 취업률을 보이는 이유는 그만큼 우리 학생들이 제대로 된 기술을 배우고 산업사회에 나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기업들이 우리 학생들에 대해서 어떤 그런 만족도에 대한 인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대학 교수님들도 저희 학교를 방문하셔서 우리 학교의 가장 큰 핵심인 프로젝트 수업을 보시면서 고등학생이 이 정도 수준까지 학생들을 배우고 있구나 크게 감탄하고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의 어떤 기술력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산업사회에 나가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교육비에 없는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가 지향하는 부분은 물론 기술력이지만 우리 대부분의 우리 학생들이 취업하는 곳이 IT 기업이다 보니 해외로 수출 수입을 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영어 교육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는 기술 교육뿐만 아니라 토익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영어 실력을 한층 향상시키고 기업에 특화된 여러 가지 비즈니스 영어 등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실제 실무적인 영어 스킬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3년 동안 여러분들이 교육과정을 받으면서 기숙사 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은 많은 기술과 그 다음에 외국어 실력을 갖추게 됨으로써 특별히 사교육이 없어도 여러분들은 얼마든지 좋은 교육을 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3년 후에 대학을 진학할 때는 아마 실제 우리 졸업생들 중에서도 기술력이 좋은 친구들은 이미 대학 교수님과 프로젝트도 같이 진행하는 그런 졸업생들도 다수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 학생들의 어떤 인지도는 산업이라든가 대학에서 많은 인정을 받고 있는데 그 이면에는 우리 학교의 여러 가지 교육과정에 큰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학부모님들께서 선택을 하셔서 우리 학교에 학생들이 오게 되면 3년 동안 저희 학교에서는 진짜 내 자식처럼 내 자녀처럼 잘 기술교육과 외국어교육 다양한 교육과정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3년 동안 보람있고 또 즐거운 학창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크게 도움을 줄 것이고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졸업 이후에 고등학교 3년 후에 아마 여러분들에게 큰 하나의 자산이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우리 학교에 대한 여러 가지 궁금증이 있을 건데 이번 입학 설명회를 통해서 댓글로서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를 항상 달아주시면은 아마 친절하게 응대를 해주실 것이고 혹시라도 우리 학교의 어떤 그런 교육과정이라든가 학교의 어떤 여러 가지 일상적인 모습이 궁금하다 그러면은 언제든지 학교에 방문 요청을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현재 진행하는 모든 것들을 아마 보실 수 있는 기회도 드릴 것입니다. 아무쪼록 지금 시작하는 이런 온라인 입시 설명회 때 좀 새로운 어떻게 보면 좀 새롭게 접근하는 그런 입학 설명인데 우리 여기 시청자분들이 좀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그 다음에 우리 학교에 대해서 좋은 얘기 아주 많이 듣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것으로서 인사말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유호걸 본교 마이스터 운영 부장님의 마이스터고 운영에 대한 안내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전자 마이스터고등학교 마이스터부장 유호걸입니다. 우리 학교 마이스터고에 대한 전반적인 안내를 간단하게 해드리겠습니다. 화면을 일단 좀 줄이고요. 네, 그 안내 책자에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학교는 영마이스터를 양성하는 특수목적 고등학교입니다. 그리고 2010년에 개교를 했고요. 개교 당시 그 마이스터고의 개요, 그러니까 마이스터고는 이런 조건이어야 된다라는 그 조건으로 나왔던 예시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 학교는
취업이 우선이고요. 또 전국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교생 기숙사 입소를 해야 되고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그렇지 못하고 있지만 원칙은 전교생 기숙사 입소입니다. 그리고 교육과정 자율화를 이루고 있고요. 전자통신 분야 마이스터고입니다. 그래서 입학금 수업료 기숙사비 전액 면제를 받고 있습니다. 학교 교육 목표는 바른 인성을 갖춘 산업수요 맞춤형 글로벌 기술 인재입니다. 그 세부 목표는 참고하시고요. 학교 교육 인프라입니다. 학생들에게 1인 1노트북을 지원을 해서 학생들이 프로그래밍 교육을 받는데 적합하도록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 전체에 무선 인터넷이 연결이 가능하고요. 다 이제 기숙사비라든지 방과후 토익, 방과후 MDP 다 무료고요. 교복비, 교과서, 중식비도 지원을 받아서 그 학생들이 학부모님들이 부담하는 거는 그 아침과 저녁 그래서 월 한 15만 원 정도 부담하고 있습니다. 기숙사를 이제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요. 원래 그 대면으로 직접 학교에 오시면 기숙사도 개방해 드리는데 오늘 이렇게 사진으로만 간단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4인 1실입니다. 그래서 왼쪽에 화장실이 있고 오른쪽에 샤워실이 각 방마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면학실, 휴게실 이런 시설들도 있고요. 학생들의 하루 일과는 6시 30분에 기상을 합니다. 그래서 아침 운동도 하고요. 7시 30분에 아침을 먹고 8시 10분에 학교로 등교를 합니다. 기숙사와 학교의 거리는 한 100m 정도 됩니다. 그래서 1교시부터 11교시까지 학교에서 학교의 교육활동을 하고 저녁 9시 반에 기숙사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11시에 보통 취침이고요. 더 공부할 희망자는 새벽 1시까지 또는 뭐 2시까지 면학실에서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방 배정은 같은 반 학생들끼리 방을 배정하고 있고요. 남학생은 1층에서 3층까지, 여학생은 4층을 쓰고 있고 그 여학생이 쓰고 있는 4층은 지문 인식을 해야만 문이 열리는 그렇게 돼서 여학생들의 좀 그 인권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9월 12일 날 영마이스터 기술영재학교를 운영합니다. 그래서 이 영마이스터 기술영재학교를 이수하고 나면 특별 전형에 낼 수 있는 자격이 부여가 되는데 이게 좀 바뀌었습니다. 이게 그전 거고요. 바뀐 걸로 다시 열겠습니다. 네, 이게 바뀐 겁니다. 이것도 지금 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 아트메가 128 마이크로 컨트롤러 입문 과정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 9월 12일 날 9시부터 12시까지 한 3시간 정도 운영을 할 거고 온라인으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ABC 그 학생 참여도에 따라서 ABC 평가를 해서 24점, 20점, 16점 점수를 부여하게 됩니다. 현재 추가 접수 중입니다. 9월 16일 내일까지 이제 늦게 9월 7일 월요일까지 추가 접수를 받을 거고요.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그 우리 학교 홈페이지에 공지사항에 자세히 있으니 그 이메일 이경란 선생님 이메일로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특별 전형을 불합격했을 때는 일반 전형으로 이동해서 전형을 받기 때문에 어쨌든 2번 응시하는 그런 유리한 조건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조금 틀렸습니다. 신입생 모집 결과입니다. 재작년 신입생들은 1.43대 1이고 평균이 120점 만점으로 했을 때 98점이었고요. 이제 올해 신입생 들어온 지금 현재 1학년은 120점 만점에 95점이었습니다. 약간 좀 내려갔고요. 그런데 이게 이제 160명을 모집이었고요. 올해는 128명을 모집을 합니다. 학급당 전에는 20명으로 8학급에서 160명이었는데 올해 뽑는 신입생부터는 학급당 16명입니다. 그래서 8학급 128명이어서 아마 그 120점 만점을 했을 때 95점이면 안정권이 될 것 같고요.
한 85점, 커트라인을 85점에서 한 80점 내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모집 단위는 전국 단위입니다. 전국 단위 100%입니다. 그래서 인천 뭐 몇 프로, 타시도 몇 프로 이렇게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영마이스터 기술영재학교 수료자를 68명으로 이것도 마찬가지 전국 단위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이따가 교무부장님께서 해주시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다시 원래 안내 책자로 와서요. 우리 학교의 학과입니다. 전자제어과 3학급 48명, 전자회로과 3학급 48명, 정보통신과 2학급 32명 해서 그 세 개 과가 공통으로 다 전자산업기사라는 과정평가형 자격을 이수를 합니다. 그래서 고등학생이지만 산업기사를 3학년 때 2학년 말부터 여러분들은 2학년 말부터 전자산업기사를 딸 수가 있고요. 통신과 같은 경우는 네트워크가 이제 특화된 학과이기 때문에 CCNA라는 시스코 장비에 대한 자격증도 이수받게 됩니다. 우리 학교의 가장 큰 자랑이면서 특징은 문제 해결 기반의 프로젝트 수업으로 전국에서 가장 유명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마이스터 고등학교도 우리 프로젝트 수업을 배우기 위해서 작품을 또 어떻게 만들었는지 보기 위해서 해마다 방문하고 계신데요. 올해는 아마 코로나19 때문에 이렇게 행사는 못하고 아마 이 발표회도 유튜브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이스터고는 학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1학년부터 하고 있고요. 네, 뭐 시간이 없는 관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이제 전자제어과, 전자회로과, 정보통신과에 입학을 하면 배우게 되는 교육과정을 쭉 나열했습니다. 특히 이제 전자제어과는 다른 두 과와 한 70%, 80%는 교육과정이 비슷합니다. 가장 큰 특징은 ARM 프로세서입니다. STM32라는 코텍스 M4를 배우고 있습니다. STM32가 뭐냐면 우리 갤럭시 삼성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CPU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마이컴을 배우고 있고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전국에서 고등학교에서 STM32를 주로 배우는 학교는 우리 학교가 가장 뛰어나지 않을까. 다른 학교는 거의 이거를 못 배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자회로과는 마찬가지로 한 70, 80% 비슷한데 가장 큰 특징은 FPGA를 2학년, 3학년 때 특화 교육과정으로 배우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정보통신과는 네트워크라서 CCNA라는 거를 정보통신과 2개 학급인데 그 중에 1개 학급은 네트워크 반으로 특화해서 그 반에서는 CCNA를 배우게 됩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던 일과 운영입니다. 1교시부터 7교시까지는 보통교과, 전문교과 이런 정규국 수업을 하고요. 그 다음에 방과 후에 이게 이제 조금씩 바뀌는데 2시간 할 때 있고 3시간 할 때 있고 뭐 4시간 다 할 때도 있고 한데요. 보통은 2시간은 토익을 배우고 월, 수, 요일에는 토익을 배우고 화요일, 목요일에는 MDP라는 전공 심화 방과 후 수업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주도 학습으로 10, 11교시 9시 반까지는 자기주도 학습, 자습을 하면서 과제도 하고 취업 교육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숙사 9시 반에 기숙사로 내려가게 됩니다. 인재양성 유형별 특화교육으로 우리 이제 포시라고 하는데요. 이제 글로벌 반, 레벨업 반, 대기업 공기업 반, 창업 벤처반 해서 3학년 학생들이 취업을 잘할 수 있도록 특화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 교육과정을 또 3M이라고 또 표현을 합니다. 글로벌 인재양성 프로젝트 MGP, 명장양성 프로젝트 MDP, 창의인성 감성 프로젝트 MCP라고 하고요. 간단하게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뒤에 좀 더 자세하게 MGP가 뭔가 해서 토익 수업을 받고요. 이제 글로벌 해외 연수, 해외 기업 탐방
올해는 조금 어려웠지만 이런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영어 캠프, 이건 뭐 학교 자체적으로 이런 해외 연수 같은 글로벌 인재 양성을 하고 있고요. MDP는 명장 양성 프로젝트라고 해서 기능 영재반, 전공 동아리, 명칭이 바뀌기 전이라서 전공 동아리, 그리고 방과 후 MDP 활동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MCP라고 해서 창의성 감성 프로젝트로 그냥 그 형식적인 그런 자율활동, 동아리 활동, 봉사활동이 아니라 명사를 초청해서 특강을 듣고 또 목욕 콘서트, 아까 영상 좀 보셨을 텐데요. 목욕 콘서트, 연극, 뮤지컬, 연탄 나눔 봉사 이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입학을 하고 나면 영마이스트 역량 인증제라고 해서 학업 성적 이외로 그 외에도 한자, 영문, 자격증, MDP 이런 것들을 다 평가를 해서 그걸 점수화해서 2학년 때 보통 우리 해외 체험학습을 갔었는데요.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그 장학금을 차등 지원을 해주고, 그리고 3학년 취업 추천할 때 또는 장학금 지급할 때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입니다. 학생들의 성장 경로 및 취업 경로입니다. 마이스터고 졸업자는 남학생은 전원 다 병역 특례 1순위입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취업한 학생들이 회사가 그 조건에 맞으면 병역 특례 중에 산업기능요원으로 한 3년간 복무를 하게 되면 군필자가 되고, 그리고 그 기간이 포함돼서 3년이 되면 선취업 후학습으로 대학을 진학하는, 후진학을 하는 그렇게 돼서 학생들이 나중에 명장이 되든 마이스터가 되는 그런 경로를 학생들에게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교를 졸업한다고 해서 다 명장이 되는 게 아니고요. 명장이 될 수 있는 교육을 시켜주는 학교입니다. 이제 맞춤형 취업지도 2학년 때 마이스터고 전용으로 삼성전자, 한국수력원자력, 포스코, 한국기술공사 이런 데 채용 시험을 보거나 가산점을 받는 연수를 받습니다. 근데 이제 해마다 이게 또 조금씩 바뀝니다.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예전에는 정보통신과가 안 된다 그랬는데 올해는 또 3학년 된다. 그래서 하여튼 전자제어과, 전자회로과, 정보통신과 다 아마 내년에는 삼성전자에 다 추천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3학년 때는 공채입니다. 그래서 공채는 누구나 다 하는 거고요. 그래서 삼성전자, 이런 SDI 이런 데 가서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기업, 공기업 취업은 우리 학생들 다 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제가 이제 경험적으로 보니까 약 40% 이내 성적에 드는 애들은 거의 합격 가능성이 높고요. 그 이유는 조금 어렵지 않나. 그래서 학교에서 추천해주는 우수 강소기업에 가서 경력을 쌓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뒤에 또 나오기 때문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도 이제 했는데 이게 조금 자료가 이게 먼저 만든 거라서 작년 잡 매칭 데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교 자체 취업 박람회입니다. 그래서 여러 회사, 작년에는 1학기 때 16개 회사, 2학기 때는 25개 회사를 학교에 모셔서 직접 회사 설명도 하고 면접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채용 박람회 잡 매칭 데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약 한 40명 정도 취업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 1월 졸업생들의 취업 현황입니다. 이제 8기 졸업생인데요. 공기업, 대기업, 그리고 중소 강소기업에 이렇게 취업을 했습니다. 중소 중견기업에 취업을 했을 때 교육부 자료입니다. 이게 꽤 됐는데요. 이게 아직도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2018년 7월에 발표를 해서 그 해부터 학생들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고졸 학생으로, 고졸은 일반고는 안 됩니다.
그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 고졸 학생이 중견기업의 재직자면서 대학을 선취업 후학습으로 대학을 들어가면 등록금이 전액 지원이 됩니다. 전액 지원이 됩니다. 국가장학금입니다. 전액 지원이 되고요. 이거를 한국장학재단에 신청을 해야 돼요. 학생들이 신청을 해야 됩니다. 저희도 졸업생들에게 문자 보내고 대학에서 다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바뀐 거는 대기업도 50%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공기업은 안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취업장려금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것도 중소기업에 취업을 했을 때 6개월이 지나면 일시금으로 300만 원을 지급하고 2년이 경과하면 1,600만 원, 3년이 경과하면 3,000만 원. 근데 이거는 2년, 3년은 본인이 하나를 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 정부에서 중소기업 살리기,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너무 대기업, 공기업에만 가는 청년들을 중소기업 쪽으로 안내를 하기 위해서 이런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 아직까지 꾸준히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운영할 예정입니다. 자료 밑에 쪽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취업 후학습 현황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학교 학생이 재학 중인 인원수입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고려대, 한양대, 중앙대, 인하대에서 이거는 그 졸업을 하고 직접 졸업과 동시에 입학하는 그런 일반 전형이 아니고요. 선취업 후학습으로 재직 위에 써놨죠. 재직자 특별 전형,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졸업자 중에서 재직 경력 3년 이상인 경우에 학생들이 그 조건으로 진학을 한 겁니다. 전형 방법은 자기소개서 그리고 고교 내신 성적, 그런데 이 반영 비율은 대학마다 다 다르고요. 수능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특히 인하대 같은 경우는 우리 학교 학생들을 많이 합격을 시키고 있습니다. 1년에 인하대 같은 경우 1년에 한 30명, 적게는 25명씩 해마다 진학을 하고 있습니다. 선취업 후학습 중에는 이렇게 이제 재직자 특별 전형이라는 게 있고 일학습 병행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이제 헷갈리실까봐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직자 특별 전형은 취업 후 3년 이후에 가는 거고요. 그 재직 그 조건이 꼭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일학습 병행제는 졸업과 동시에 취업했을 때 곧바로 대학을 갑니다. 그런데 이거는 대학교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대학이 운영하는 거는 재직자 특별 전형이고요. 전국에 87개인가 그런 대학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일학습 병행제는 그 안산 시흥에 있는 한국산업기술대학교하고 폴리텍대학교 이런 데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문화탐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학년 말에 겨울방학 때 저희는 해외 문화탐방, 그러니까 수학여행을 해외로 갔었습니다. 2018년부터 2019년까지는 일본 오사카 쪽으로 갔었고요. 올 1월, 2020년 1월에는 싱가포르로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코로나 상황으로 국내 제주도를 예상을 했다가 이것도 올해 못 가게 됐습니다. 가지 말라고 해서 교육청 방침상 못 가게 됐고요. 내년에 상황이 좋아지면 2학년 학생들이거든요. 내년에 2학년이 3학년이 되면 상황 봐서 해외로 가든 제주도를 가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해외 취업도 해왔습니다. 글로벌 현장학습이라는 명칭인데요. 2018년과 2019년에 일본 오사카로 10명, 7명 이렇게 어학 연수도 받고 일본 기업에 현지 기업에 취업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올해는 코로나19와 그 일본 정부의 방침상 입국을 제한해서 올해는 취소가 됐습니다. 네, 제가 발표할 거에 이제 거의 막바지에 왔습니다. 우리 학교의 특징입니다. 휴대폰을 사용 금지입니다. 월요일 날 학교에 오면 담임 선생님께 휴대폰을 제출하고 그러면 금요일 날 집에 갈 때 휴대폰을 받습니다.
이게 너무 심하다라는 인권위 권고사항에 따라서 수요일 오후에 동아리 창체 활동 시간에는 휴대폰을 나눠줍니다. 그리고 부모님이나 친구에게 전화하고 싶다 그러면 우리 교사동 1층과 기숙사에도 공중전화기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또 교무실 전화도 언제든지 다 사용이 가능합니다. 네, 학생들은 매주 금요일 날 귀가를 합니다. 부모님들은 이것도 한 달에 한 번 보내라 이런 요청하시는 분도 계신데요. 매주 집에 갑니다. 그리고 월요일 아침에 저희 제물포역에서 학교 걸어오는 게 한 오르막길로만 15분 올라오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셔틀버스를 아침마다 월요일 아침에 4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걸 타고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학생들은 1인 1 노트북을 사용하고 있고요. 프로젝트 중심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 자치 활동을 강화해서 학생회가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다른 특성화고와의 차이점은 우리 학교가 마이스터 운영비를 현재 12억을 따로 추가로 받고 있습니다. 그 12억으로 기숙사비, 방과후비, 글로벌 또는 해외 수학여행 이런 것들을 이제 학생들의 지원을 해줬는데 해외 수학여행은 전액 지원은 아니고요. 한 50% 정도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렇게 운영을 했는데 이것도 어떻게 될지는 잘 장담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적어도 10억입니다. 다른 마이스터고는 10억이고요. 우리 인천시 교육청에서 12억으로 늘려줬는데요. 이게 또 코로나 때문에 다른 데 또 사업이 많이 든다고 해서 지금 고려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학교는 특히 또 전국적으로도 인성교육 우수학교로 유명해서 인사 잘하는 학교, 학생들이 단정한 학교, 사교육 없는 학교, 담배 연기 없는 학교, 학교폭력 없는 학교, 왕따 없는 학교 등으로 전국적으로 유명한 학교입니다. 우리 학교 마이스터고 전형 탈락자는 특성화고나 일반고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아마 7월 달 먼저 공군항공과학고가 먼저 뽑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원서를 제출했던 학생들, 합격이든 불합격이든 모두가 공군항공과학고도 마이스터고예요. 그래서 마이스터고는 이중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공군항공과학고에 지원했던 학생들은 우리 학교든 다른 마이스터고든 다 지원이 불가합니다. 내게 되면 전원 불합격 처리가 됩니다. 양쪽에서 불합격 처리가 됩니다. 홍보 팜플렛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마이스터 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교무부장이 2021학년도 인천전자 마이스터고등학교 신입생 입학 전형 요강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시다가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댓글로 올려주시면은 그 후반부에 질의응답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답변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이후에 들어오셔서 시청하신 분들은 역시 댓글로 올려주시면은 다음 주쯤에 전체 취합을 해서 일괄 학교 홈페이지에 답변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마이스터 부장님 설명하신 것처럼 본교에 지원한 학생은 전국의 다른 마이스터고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둘 다 합격을 하면은 둘 다 불합격 처리가 됩니다. 반드시 한 곳만 마이스터고는 한 곳만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교 전형에서 탈락한 학생은 특성화 고등학교나 후기 고등학교 신입생 선발 전형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본교에 최종 합격한 학생들은 포기자를 포함해서 전후기 고등학교 전형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집 학과 및 정원입니다. 작년에는 8학급 160명을 선발했지만 올해는 8학급 128명입니다. 한반 20명에서 16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과 3반, 해로과 3반, 통신과 2반 이렇게 선발을 할 예정입니다. 전체 유형별로 전체 모집 정원을 학과 구분 없이 먼저 선발을 하고 전형별 성적 순으로 제1, 2, 3지망 학과 순으로 선발을 하게 되겠습니다. 제1지망부터 3지망까지 학과를 모두 지원하지 않는 경우 불합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1지망 어디, 2지망 어디 표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특별 전형에서 탈락되는 학생은 일반 전형 지원 대상자로 전환되며 일반 전형 점수로 선발이 됩니다. 모집 지역은 전국이고 지원 자격은 국내 중학교 졸업 예정자 또는 졸업자입니다. 그리고 중학교 졸업 학력, 고등학교 입학 자격 검정고시 합격자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특별 전형 지원 자격은 사회 통합 전형, 기회 균등 전형과 사회 다양성 전형에서 5% 7명 이상 정도 7명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7명을 뽑게 되고 그다음 이제 영마이스터 기술영재학교 수료자도 특별 전형 지원 자격이 주어집니다. 사회 통합 전형은 기회 균등 전형과 뒤쪽에 보면 사회 다양성 전형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기회 균등 전형은 우선 법령에서 정한 대상자입니다. 요거는 이제 국가 보훈 대상자 또는 그 자녀로 국가 보훈 대상자 확인원을 제출해야 됩니다. 그다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그 자녀, 그다음 10호에 따른 차상위 계층 또는 그 자녀가 여기에 해당되고 한부모 가족 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 가족 지원 대상자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다음 인천광역시 교육감이 정하는 자가 해당이 되고 사회 다양성 전형에서는 이제 인천광역시 교육감이 정하는 자 해서 여러 항목들이 나옵니다. 이 중에 원래 이제 추가된 내용들이 군인, 소방공무원, 다자녀, 가정의 자녀, 3자녀 이상입니다. 그다음 경찰 15년 이상, 환경미화원 15년 이상 재직, 우편배달원 15년 이상 이런 내용들이 많이 추가가 됐습니다. 꼭 확인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원의 전형은 여기 밑에 표를 보시면 제1호부터 4호까지가 있는데 1호, 4호는 정원 내에서 선발하게 되고 2호, 3호는 정원 외에서 선발을 하게 되겠습니다. 교육 지원 대상자는 일반 전형 학생의 합격선 이내에 해당하는 자로 모집 정원의 3% 3명입니다. 3명 내에서 정원 외로 선발을 하고 특례 입학 대상자는 신입생 입학 정원의 2% 2명입니다. 2명 범위 내에서 정원 외로 선발합니다. 그리고 1호 및 4호는 신입생 입학 정원 내에서 선발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특례 입학 대상자들은 반드시 원서 접수를 학교 방문 접수만을 원칙으로 합니다. 전형 일정 및 장소입니다. 인터넷 접수는 2020년 10월 19일부터 22일까지 이루어집니다. 방문 접수는 여기 인터넷 접수한 내용을 출력을 하셔서 10월 21일, 10월 22일 양일간 학교에 오셔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차 전형 합격자는 교과 성적과 출석 성적, 봉사활동 점수, 그리고 영마이스터 기술영재학교 수료 등급을 합산해서 1차를 선발하는데 모집 정원의 1.5배수를 선발합니다. 그래서 그 인원은 192명입니다. 1차 전형 합격자는 10월 27일 발표를 하고 2차 전형은 여기 지금 하나가 빠졌는데요. 소양검사가 추가되고 마이스터 소양검사 추가됩니다. 거기다가 심층면접, 신체검사를 통해서 2차 전형을 10월 30일 날 실시를 하고 최종 합격자를 2020년 11월 4일 날 합격자 발표가 있겠습니다. 1차 전형료는 없습니다. 무료이고 2차 전형료 10,000원이 있는데 1차 합격자에 한하고 2020년 10월 30일 면접 보러 올 때 현금으로 가지고 오셔도 되고 계좌 납부도 가능합니다. 계좌 납부하실 때는 반드시 학생명으로 입금을 해 주셔야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생명으로 꼭 입금을 해 주시고 추후 1차 합격자를 대상으로 또 안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출 서류 입학 원서 있고요. 개인별 성적 일람표 한부,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한부. 그리고 생활기록부는 2020년 10월 16일 날 마감해가지고 제출하는 걸로 통일하겠습니다. 생활기록부는 2020년 10월 16일 마감해서 제출하는 걸로 이렇게 통일합니다. 사회통합 전형 제출하시는 분들은 공통서류가 가족관계 증명서 한부,
그다음 주민등록 등본함부,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확인서 함부, 그다음 부정입학 방지를 위한 학부모 확인서 함부 이렇게 되겠고요. 각 기회균등 전형은 기회균등 자기 해당되는 부분별로 이렇게 제출할 서류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내용을 꼭 확인하시고, 사회 다양성 전형은 공통서류가 일단 중위소득 160%의 가구 원수에 따른 소득 기준 이하 가정의 자녀가 기본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 해당이 안 되면 밑에 해당이 되더라도 사회 다양성 전형의 혜택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걸 확인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마이스터 기술영재학교 수료자는 영마이스터 기술영재학교 수료증 사본을 함부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읽어보시고요. 전형 방법에서 평가 영역 및 배점입니다. 일반 전형은 1차 전형에서 교과 성적, 출석 성적, 봉사활동 점수가 각각 교과 성적 50%, 출석 성적 10%, 봉사활동 점수 10%를 반영합니다. 그리고 1.5배수를 뽑아서 2차 전형을 볼 때 마이스터 소양검사에서 15%, 심층 면접 15% 해서 1, 2차를 다 합산해서 128등 안에 들어야지 이제 최종 합격이 되게 되겠죠. 특별 전형 중에 사회통합 전형은 교과 성적이 30%, 출석 성적이 15%, 봉사활동 점수가 15%, 이게 1차 전형이고요. 2차 전형은 마이스터 소양 검사 20%, 심층 면접 20%입니다. 마이스터 소양 검사는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중학교에서 배운 수준으로 시험 문제가 나가게 됩니다. 학교 와서 지필고사를 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야말로 중학교 교육과정 수준에서 제출한 그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니까 그렇게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심층 면접은 좀 이따가 별도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 전형 중에서 이제 9월 12일 날 아마 인터넷을 통해서 영마이스터 기술영재학교가 이루어지는데, 그때 수료한 학생들이 여기 영마이스터 기술영재학교 수료자 특별 전형 대상자가 되는 겁니다. 이 학생들은 교과 성적이 30%, 출석 점수가 10%, 봉사 점수가 10%, 그다음 영마이스터 기술영재학교 수료 등급받은 게 10%가 반영이 됩니다. 그게 이제 1차 전형이고, 2차 전형은 마이스터 소양검사가 20%, 심층 면접이 20% 이렇게 해서 전형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영마이스터 기술영재학교 수료자 전형은 졸업 예정자로 제한합니다. 졸업자는 여기에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졸업 예정자로 제한해서 영마이스터 기술영재학교 학생들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온 이 교과는 교과 성적 반영되는 과목은 국영수, 사과 이렇게 5과목입니다. 여기에서 사회 과목은 역사를 포함하고 사회, 역사, 도덕 이 교과군 전체가 사회 과목으로 포함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 학기에 사회하고 역사를 2과목을 이수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2과목 중에서 성적이 더 우수한 것을 적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사회 과목은 역사와 도덕 교과목을 포함하기 때문에 만약에 한 학기에 2과목 이상 성적이 있다면 그 중에 더 좋은 성적으로 입력을 해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이제 성적 산출식이 나오는데 우리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 879번에 가면 성적 환산표 신입생 2021학년도 신입생 입학 전형에 따른 교과별 성적 환산표를 학교 홈페이지에 올려놨습니다. 그걸 출력하시면 거기에 이제 엑셀 프로그램인데 노란색 셀만 거기서 쓰면은 이 산출식이 자동으로 계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한번 거기에서 입력을 하셔서 담임선생님한테 생활기록부를 달라고 하셔서 출력을 하셔서 한번 성적을 입력해 보시면 내가 일반 전형 기준으로 어느 정도 점수가 되는지 확인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교과별로 반영 비율은 국어 20%, 사회 10%, 수학 25%, 과학 20%, 영어 25%입니다. 그래서 수학과 영어의 비중이 25%로 가장 높습니다.
그 엑셀 프로그램을 그 성적 환산표를 다운받아서 거기에 이제 성적 있으면은 있음, 없으면은 없음으로 하면은 지금 여기 나오는 반영 순서 동학년 내 상위 학년, 하위 학년 이 순위 자동으로 반영되도록 프로그램화해서 파일을 올렸습니다. 다운 받으셔서 꼭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나오는 표는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의 성적 산출 방법입니다. 읽어보시고 그대로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출석 점수 성적은 일반 전형 및 특별 전형 중에 영마이스터 기술영재학교 수료자들은 결석 일수가 없으면 24점 만점이고 사회통합 전형은 특별 전형 중에 사회통합 전형은 결석 일수가 없으면 36점으로 만점이 되겠습니다.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의 출석 성적은 봉사활동 성적을 100% 반영하는데 원래는 코로나 때문에 이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가 이 봉사활동을 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육청 지침에 의해서 이런 학생들은 그냥 봉사활동을 만점을 주라는 그런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들은 봉사활동과 출결 점수가 자동 만점으로 처리됩니다. 봉사활동 점수입니다. 지금 재학생들도 원래는 봉사활동을 3학년 때는 안 해도 만점입니다. 근데 매년 20시간 기준으로 작년까지는 이게 60시간 이상이 만점이었는데 원래는 3학년 때 20시간을 빼고 40시간 이상만 되면 다 만점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일반 전형 및 특별 전형 중에 영마이스터 기술영재학교 수료자는 40시간 이상이면 24점으로 만점이 되고 특별 전형 중에 사회통합 전형은 40시간 이상 봉사활동을 하면 36점 만점이 되겠습니다. 혹시 현재까지 봉사활동 시간이 40시간이 안 된다면 3년 동안 합산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봉사활동을 하셔서 40시간을 채우면 10월 16일까지 이제 생기부 마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이전까지 채워서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된 내용만 가지고 반영합니다. 혹시 40시간이 안 되는지 그것도 꼭 확인해 보시고 이건 기본 사항이니까 이 40시간이 안 되는 학생이 있다면 꼭 채우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봉사활동은 위에 있는 이 지침에 의해서 다 만점을 부여를 했습니다. 영마이스터 기술영재학교 이제 9월 12일 날 예정인데 여기에서 이제 수료 등급 10% 24점 만점 중에서 A를 받으면 24점, B는 20점, C는 16점으로 부여가 되고 입학 전형에 활용이 됩니다. 자, 마이스터 소양 검사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국어, 중학교 수준의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이 네 과목에 해당되는 내용을 가지고 문제 해결, 언어 논리, 수리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사해서 그 결과를 반영하는데 그 예시 문제를 우리 학교 홈페이지에 공지사항에 탑재를 해놨습니다. 마이스터 소양 검사가 어느 정도 난이도를 가진 문제인지 한번 살펴보시면 되는데 지금 이제 제가 잠깐 보니까 난이도가 조금 있더라고요. 거기 난이도보다 조금 높은 것 같아서 좀 선생님들한테 부탁을 드려서 난이도는 조금 낮출 예정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어느 정도의 유형으로 나오는지 그것만 참고해 주시면 되고 고등학교 문제가 안 나오고 중학교 교육과정에 있는 국어, 영어, 수학, 과학 과목에 해당되는 것을 출제할 예정입니다. 자, 심층 면접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이 궁금해할 텐데요. 심층 면접은 크게 네 부분입니다. 지원 분야 이해와 미래 설계 계획, 인성 분야, 논술 이렇게 보는데 지원 분야 이해는 아까 그 마이스터 운영 부장님이 설명해 주셨던 그 팜플렛 있잖아요. 팜플렛 내에 다양한 것들이 이제 학교에 대한 소개가 있습니다. 과에 대한 소개도 있고 마이스터가 뭔지, 마이스터가 뭐를 가지고 마이스터라고 하는지, 각 저 해로 통신과에서는 어떤 공부를 하고 어떤 자격증을 따게 되는지, 그리고 선취업 후 학습이라고 해서 우리 학교는 졸업하면 취업을 먼저 하고 3년 후에
이제 대학을 진학할 수 있는데 그런 개념을 선취업 후 학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묻는 이제 지원 분야 이해는 그런 겁니다. 그런 내용들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를 질문을 하고 답변하는 걸 가지고 점수합니다. 그다음 미래 설계 계획은 학교에 들어와서 어떤 과를 선택할 것이며 그다음 어떤 곳에 취업을 하고 싶으며 3년 후에는 어떤 대학을 가서 궁극적으로 20년 후 30년 후에는 내가 대한민국의 어떤 마이스터가 되겠다라는 본인의 미래 설계 계획을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고민을 좀 하셔야 되겠죠. 그다음 인성 분야는 이제 본교가 기숙사 학교이기 때문에 기숙사에서 다양한 갈등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들을 예시로 주고 너라면 어떻게 할래? 뭐 이런 형태의 문제가 출제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고민하지 마시고 본인이 생각하는 바를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논술은 위에서 지금 설명드린 지원 분야 이와 미래 설계 계획 여기를 합쳐서 본인이 이제 자기 소개 형식으로 글을 쓰고 그 양은 A4 용지 한 면 정도 될 겁니다. 20-30분 정도 시간을 주고 학생들이 우리 학교에 와서 어떻게 공부하고 미래에 어떤 마이스터가 되겠다 이런 계획서를 한 장 쓴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가지고 글을 잘 썼는가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그 논술지를 가지고 면접위원들이 얼마나 고민을 했는지 진지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요걸 이제 진솔성을 이제 보신다고 생각하면 되고 본인이 쓴 내용 위주로 해서 면접위원들이 질문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정 방법입니다. 1차 전형은 전형 유형별로 모집 정원의 150%, 1.5배입니다. 그래서 192명을 선발을 해서 2차 전형 소양검사와 심층 면접, 심체 검사를 통해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합니다. 1지망 학과에서 만약에 초과될 경우에는 2지망, 3지망 성적 순으로 배정하게 되겠습니다. 특별 전형 중에서 사회 통합 전형의 선발은 기회균등 전형 대상자, 경제적 대상자를 말하죠. 이 학생들을 50% 이상 우선 선발합니다. 그래서 7명 중에서 기회균등 전형 대상자를 4명을 뽑고 나머지는 사회다양성 전형 대상자, 비경제적 대상자로 선발을 합니다. 특별 전형이 만약에 미달이 되면 일반 전형으로 충원하게 되겠습니다. 동점자 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합격자 배제 조건입니다.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되는데 6번 흡연자 불합격 처리입니다. 이때 신체 검사를 할 때 니코틴 타액 검사를 합니다. 이때 니코틴 양성 반응자는 이의가 있으면 학교에서 지정한 의료기관, 지금 이제 한국건강관리협회 메디체크가 본교에서 지정한 의료기관입니다. 여기 가서 니코틴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결과를 지정한 기한 내에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교는 기숙학교이기 때문에 흡연자가 있으면은 학생 전체에 나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입학 전형에 아예 흡연자는 불합격 처리한다는 것을 명시를 했습니다. 이 점 참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전형 및 특별 전형의 심층 면접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학생은 합격 사정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부적합 판정이라고 하면 평가 수행 면접관 모두에게서 심층 면접의 모든 항목에서 최하점을 받은 학생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마디도 못한 학생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이런 학생은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지원자 유의사항입니다. 중요한 내용이니까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본교 전형 최종 합격자는 각 시도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전후기 고등학교 신입생 선발 전형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전국 소재 마이스터고, 공군 항공과학고를 포함해서 전국 소재 마이스터고에 이중 지원할 수 없으며 이중 지원 시에는 두 학교 모두에서 불합격 처리가 됩니다. 나머지는 참고해서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지원 양식에서 원래 추가된 게 여기 보시면 이제 지망학과를 1지망, 2지망, 3지망을 반드시 적어야 됩니다.
전자제어과, 전자회로과, 정보통신과 3개 학과가 있는데 신입생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본인의 1지망, 2지망, 3지망을 반드시 적어주셔야 됩니다. 개인별 성적 일람표는 아까 말씀드린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 879번에 성적 환산표를 뽑으셔서 생활기록부에 있는 성적을 입력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사회, 역사, 도덕을 한 학기에 이수를 했다면 그중에 더 좋은 성적을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의 개인별 성적 일람표입니다. 서류를 제출하실 때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를 학생과 지원자의 사인을 하고 제출을 해 주셔야 됩니다. 동의합니다도 반드시 체크해야 되겠죠.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확인서입니다. 최근 9개월 이내에 건강보험료 납입 실적 금액을 적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회통합전형 부정입학 방지를 위한 학부모 확인서, 요거는 사회통합전형, 기회균등, 사회다양성 모두에 지원한 분들은 다 제출을 해 주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쭉 넘어가겠습니다. 소규모 학교 확인서는 중학교 중에서 졸업 학년의 학생 수가 50명 이내인 학교에서 2학년 3월 1일부터 원서 접수일까지 계속 재학 중인 자가 해당이 되고 강화군, 옹진군, 중구, 영종, 용유 관내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부정입학 방지를 위한 학부모 확인서입니다. 모두가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생활규정 준수 서약서도 학생하고 학부모 연서로 같이 사인해서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건강보험료 기준 및 가구원수 적용 매뉴얼은 꼭 참고를 하셔서 이 금액보다 이상이 되면, 기준 중위소득 160% 이상이 되면은 사회 다양성 전형에 사회통합전형 제출을 못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160%가 기준입니다. 이걸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확인을 꼭 해보시고 제출 부탁드립니다. 요거는 이제 작년하고 올해하고 달라진 내용들을 책자에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한번 살펴보시면 되고, 제일 중요한 거는 한 반에 20명에서 16명으로 줄었다. 그리고 전자통신학부로 통합 선발해서 2학년 때 자기 학과를 찾았었는데 2021학년도 신입생은 전자, 제어, 회로, 통신 각각 1, 2, 3 지망을 해가지고 각과로 입학을 하게 된다. 이 내용이 가장 크게 달라진 내용이고, 나머지는 지침상 달라진 내용들을 이렇게 표기한 내용입니다. 자, 지금까지 입학 전형 요강에 대해서 안내를 드렸는데, 질문사항이, 다음은 이제 질의응답 시간이거든요. 질문사항 현재까지 올라온 거, 질문을 열심히 달고 계신다는데, 아무래도 이제 내 점수가 합격선인지 당락 여부가 상당히 관심거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미애 님께서 89.9대 당락 여부를 확인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작년에 160명이 들어왔는데 160명을 128명으로 소팅을 해보니까 128등에 해당되는 학생의 일반 전형 점수, 환산 점수가 85.8이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89.9면은 현재까지는 합격선으로 보입니다. 대답이 됐습니까? 문서를 프린트해서 제출해야 되냐? 원서.
원서는 출력을 하셔서 지금 다 올릴 겁니다. 올리면 출력을 하셔서 일단 인터넷으로 제출하고 제출된 것을 출력을 하셔서 도장 찍고 이런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학교에서. 그리고 난 뒤에 그걸 가지고 학교 방문 접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질문사항 있었습니까? 확인 좀 해주시죠. 네, 영마이스터 기술영재 학교는 지원을 하고 9월 12일 날 교육을 이수를 해야만 자격이 생깁니다. 9월 12일 날 온라인 교육이 있는데요. 그거를 이수를 해야 자격이 생깁니다. 예, 면접 기본 질문이 예를 들어 어떤 것으로 나오는지도 알 수 없겠죠가 아니죠. 알 수 있습니다. 입학 설명에 그런 거 알려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인천전자 마이스터고가 어떤 과가 있는지 알고 있니? 그리고 그 과에서 어떤 공부를 하는지 알고 있니? 이런 식으로 질문이 나갑니다. 또는 선취업 후 학습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또는 이런 겁니다. 학생은 우리 학교 들어와서 어떤 과를 가고 싶고 어떤 공부를 해서 어떤 쪽으로 취업하고 싶니? 그리고 취업 후에 3년 후에는 어떤 대학에 가서 어떤 공부를 하고 싶냐? 그러니까 이게 미래 설계 계획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질문이 갑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게 그냥 문제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점수를 한산해 보셨는데 작년에 160명에서 128명으로 소팅했을 때 128등이 85.8이 나왔습니다. 근데 본인 점수가 한 80점 정도밖에 안 돼. 그러면 면접하고 소양 검사를 좀 집중을 해야 되겠죠. 도저히 답이 없어. 이러면은 학교로 문의를 주십시오. 인천전자 마이스터고등학교 교무부장이나 우리 마이스터 부장님을 전화를 통화해서 더 상세히 물어보시고 그것도 좀 불안하다. 그러면 학교로 오세요. 그러면은 필성 전략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일단 답변을 드렸고요. 추가적으로 3학년 2학기 성적이 들어가나요 하셨는데 3학년 2학기 성적은 졸업자만 들어갑니다. 졸업자만 들어가고 졸업 예정자들은 3학년 2학기 성적은 안 들어갑니다. 영마이스터 등급 수료 기준은 뭔가요 물어보셨는데 요거는 이제 우리 마이스터 부장님이 답변 주시겠습니다. 네, 영마이스터 등급 수료 기준은 3시간 동안 원격으로 수업을 진행을 하고 그리고 본인이 한 과제를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잘 따라오면 A, B, C. 그래서 대부분 예년에는 보면 한 80%가 A를 받았습니다. 70~80%가 A를 받았고요. 보통 한 10%가 B, 한 10% 정도가 C 그 정도 받았습니다. 대신에 우리 학교를 마이스터고를 떨어지면 다른 특성화고나 일반고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전자에 대한 질문도 하나요? 면접 때. 네, 전자에 대한 질문도 하나요? 했던 적도 있습니다. 올해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한 2년 전인가는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 중에 전자에 대해서 아는 대로 설명하세요 해가지고 뭐 오음의 법칙에 대해서 설명이 가능한지 이런 것도 물어봤었습니다. 영마이스터 수업은 쌍방향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렇게 앞에서 설명을 하고 학생이 따라 하는지 이것도 이제 봐야 되기 때문에 줌이나 구글 클래스룸에 미팅이라고 있습니다. 행아웃 미팅. 이제 쌍방향 회의하는 그런데 그런 걸로 할 예정입니다. 프로그램을 설치를 하고 할 건데 일단 다음 주 목요일이나 금요일 날 학생들한테 영마이스터 기술영재학교 참여 학생들한테 다 안내를 해서 자료 다운받고 사전 설치하고 하는 것도 다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면접은 면접관 3분에 학생 1명 그렇게 되고요. 보통 한 시간은 7분에서 길면 10분 정도 소요가 됩니다. 네, 1학년 때 자유학년제
자유학년제는 그 엑셀 파일을 다운 받아서 그거를 성적 없음으로 하면 2학년 점수가 그대로 1학년까지 100% 반영이 됩니다. 자동으로 반영이 되니까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영마이스터 수업은 전국 학생이 지원이 가능합니다. 예, 전국 학생이 지원 가능하고요. 코로나 때문에 입학해도 기숙사 못 하나요? 현재 지금 우리 1, 2, 3학년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냐면요. 지금 뭐 이번 주는 그 2.5단계라서 그렇지만 예전에는 3분의 2가 학교를 나왔거든요. 그래서 1학년, 3학년이 나왔을 때는 3학년은 전원 기숙사를 썼고 1학년은 교육청 방침상 기숙사 방에 너무 과밀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적은 수를 운영하기 위해서 타시도와 희망자만 기숙사 생활을 했고요. 대부분의 학생들은 통학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조금 어떤 그 방침 때문에 어떻게 변할지 저희도 장담할 수는 없고요. 되도록이면 기숙사에 입소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교육청의 반대만 없다면 학교에 등교할 때는 기숙사 입소가 원칙입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유튜브를 통해서 입학 설명회를 하고 있는데요. 이 코로나 상황이 현재 2.5단계입니다. 이게 만약에 3단계로 격상이 된다면 지금 제가 안내드린 모든 입학 전형에서 1차 전형만 가지고 학생들을 선발할 수도 있습니다. 3단계가 되면 학생들이 학교에 와서 시험 보는 것 자체가 이제 안 되기 때문에 1차 전형, 즉 성적과 출석 성적, 그다음에 봉사 성적 이 세 가지만 가지고 순수하게 이 세 가지만 가지고 선발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 3단계가 되면 그렇게 적용이 될 겁니다. 예, 이상 하여튼 그 입학 설명회 처음으로 이 유튜브를 통해서 했습니다. 뭐 중간중간 이게 어려움이 있었는데 어쨌든 이렇게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궁금한 사항이 더 있으면은 어쨌든 이 댓글에 계속 남겨주시면 다음 주 중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서 전체를 정리해서 홈페이지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댓글로 계속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으로 입학 설명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입학 설명회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